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작고 잎이 얇다 보니까 단풍이 더 잘 이쁘게 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고요. 단풍나무는 보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적으로 단풍나무가 한 200~300가지 되는데 우리나라만 청단풍, 홍단풍 이렇게 흑과 백을 좀 나눈 것 같아요. 사실 청단풍, 홍단풍이라는 나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단풍나무 중에 중간 정도 되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는 1년 동안 계속해서 빨갛게 잎이 유지되는 나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광합성 작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검붉은색, 약간 붉은색과 짙은 녹색이 혼합된 그런 색깔로 변화했다가 다시 단풍이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붉은색 홍단풍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때로는 청단풍도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종자를 파종해서 뿌리는 그런 실생들은 이런 변이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단풍의 씨를 따가지고 뿌렸는데 홍단풍이 아닌 이런 상태로 묘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홍단풍 같은 경우는 유난히 접목을 한 나무가 좀 더 그 색상을 유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단풍은 씨를 뿌려서 생산한 나무는 유전적으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를 청단풍, 홍단풍 나누시는데, 청단풍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얘기하시기를 가지가 청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홍단풍은 이렇게 붉은색 가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청단풍도 붉은색 가지를 이렇게 띱니다. 붉은색을. 그래서 청단풍이라고 그래서 붉은색이 안 띄는 게 아니라 붉은색 가지가 신초에서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커가면서 청색을 더 가깝게 띄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런 단풍나무 중에 자생종으로 인정받은 나무는 당단풍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당단풍이라고 하고 산단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산단풍이라고도 하는데, 산단풍은 고르쇠 단풍과 흡사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고르쇠 나무하고 약간 혼돈할 수도 있는 게 산단풍, 당단풍이고요. 청단풍이라고 불리는 거는 예전에는 종자 채취를 해서 당년 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당년 발화가 안 되는 나무가 단풍나무라고 생각하고 매장을 했다 뿌리거나, 뿌리고 나서 2년 뒤에 싹이 올라와서 이제 묘목을 키우기도 했는데, 내장산에서 많이 단풍 구경 가시는, 단풍을 볼 수 있는 단풍나무가 애기단풍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애기단풍이라는 이름이 왜 붙어졌냐면 단풍잎이 굉장히 작습니다. 단풍나무를 보시면 잎이 굉장히 작은 게 애기단풍이에요. 이 단풍이 장점이 뭐냐면 잎이 작고 얇다 보니까 가을에 단풍이 너무 이쁩니다. 가을이 돼서 보통 이제 단풍이라는 기준은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됐을 때 단풍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작고 잎이 얇다 보니까 단풍이 더 잘 이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애기단풍, 단풍이 아마 그 단풍 구경에서는 많이 보시던 그런 색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애기단풍인데, 애기단풍은 어떻게 보면 청단풍이라고 보셔야 되는 나무가 이 애기단풍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기단풍은 목질이 녹색이죠. 녹색으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청단풍이 홍단풍보다는 훨씬 더 빨리 큽니다.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고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풍나무 중에는 잘 크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식력도 좋고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정원에서 심어 놓으시고 키를 낮춰서 정원에 하나쯤 심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풍이 이쁘고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정원이거든요. 그 정원에 너무 이런 계절 변화가 없다면 또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계절 변화를 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단풍나무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나무는 홍단풍입니다. 그 홍단풍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아이들은 홍단풍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단풍이라고 있습니다. 사계단풍 중에 블러드굿인데, 블러드굿 같은 경우가 새로 나온 신품종이고, 잎이 1년 동안 붉은색을 계속 유지한다 해서 사계 홍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계절 내내 단풍이 진다, 단풍이 들어있다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겨울에도 단풍이 있냐고. 겨울에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화렵수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단풍 든 잎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계단풍이란 이름이 왜 붙였을까 해보면, 가지마저도 붉은색이라 아마 그런 사계단풍이라고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블러드굿 같은 경우는 좀 더 까탈스러워요. 나무가 까탈스럽다 보니까 시중에서 아직 유통은 잘 되지 않는, 하지만 단풍은 굉장히 이쁜 편이죠. 단풍이 이제 붉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1년 가까이를 붉은색을 유지해 준다 해서 블러드굿이 좀 더 인기가 좋은데, 이 나무 역시도 한여름에는 검붉은빛, 좀 약간 청록색의 진한 청록색의 붉은색이 혼합된 그런 잎으로 색깔이 바뀌었다가 다시 붉게 물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빨간색으로 유지할 수는 없고요. 1년 동안 유지를 보통 하는 나무들 중에 재미난 나무들이 있는데, 수분과 영양분에 따라서 붉은색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어떤 거냐면, 단풍나무가 고목이 됐을 경우는 붉은 단풍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붉은색으로 보여요. 대부분 이럴 경우는 척박 한 자리 가물면서 영양분이 없을 때 붉은색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거름이나 퇴비, 영양분을 많이 준 다음에 물을 많이 준다면 이 나무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잎이 녹색 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청록색의 붉은 녹색으로 변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게 되죠. 그래서 홍단풍이라는 그런 붉은색의 나무들은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같은 나무끼리 청단풍과 홍단풍을 비교하자면 청단풍이 2배 이상 빨리 큽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느리게 되고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홍단풍이 그래서 시중에서는 더 좀 고가이고 더 찾기가 힘든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가을 식재보다는 봄 식재가 좋습니다. 단풍나무 자체가 물을 좀 빨리 올리는 나무예요. 수액이 굉장히 빨리 오르는 거죠. 고르쇠 단풍나무도 같은 단풍나무예요. 그래서 고르쇠 단풍 같은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수액 채취를 시작합니다. 그 추운데도 수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액을 유통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울 때 한여름에 수액을 채취하면 수액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수액은 최대한 추운 그런 시기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액의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수액이 상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단풍나무는 제가 봤을 때 토양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토양이 건조하고 메마르다면 물을 주기적으로 자주 줘야지만 살릴 수가 있고 좀 습이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심으신다면 나무가 그래도 잘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풍나무 심을 때는 뭐 몇 가지 꼭 해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풍나무가 통째로 있을 때는 단풍나무가 있을 때는 보통 이 나무는 접을 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접한 아이가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접 부분까지도 나중에 덮어주신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무는 이렇게 땅속에 심습니다. 땅에 뿌리를 완전히 심고요. 이렇게 분분을 싸듯이 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흙을 올려서 나무가 흔들림도 방지되지만 이 밑부분이 마르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잘 마르기도 하고 건조함에 약하니까 전지를 해서 짧게 심으신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뭐 반 정도를 잘라 가지고 심으시는 게 좋아요. 이 눈들을 다 살리려고 하다 보면 뿌리는 절단된 상태에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활착을 하고 하는 동안에 수분 증발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나무를 잘라서 심으시는데, 저 같으면 보통 30cm 남겨서 자르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봄에는 잔뿌리가 내리면서 성장을, 뿌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 잔뿌리가 내리다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높게 흙을 싸주시는 거고요. 전지를 하셨더라도 지주대를 세워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묘목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마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들은 대부분이 이쁠수록 까탈스럽습니다. 똑같이 청단풍하고 홍단풍하고 심으면요, 이 사계 블러드 굿은 유난히 더 살리기가 힘든 나무예요. 단풍나무가 저희가 판매를 해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심어 놓고 키우시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주의해서 섬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바람이 안 타는 자리거나 아니면 뭐 포트에다가 1년 정도 키우셔 갖고 뿌리를 다시 잡으셔서 옮기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단풍나무도 다 삽목이 됩니다. 그런데 블러드굿 같은 경우 삽목했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한 뼘에서 2뼘 사이. 보통 키가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접을 붙이면 접목한 아이들은 그 성장 속도가 5배 이상인 것 같아요. 똑같은 나이지만 삽목을 한 아이들은 20cm 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접목을 한 아이들은 1m까지 큽니다. 그래서 삽목보다는 접목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무를 성장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접목을 하는 거고요. 이 아이도 똑같이 삽목을 했을 때 뿌리가 내리고 하나의 나무로, 개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부분만 남기고 통째로 나무를 땅에다 묻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 땅을 덮어서 표피가, 그 나무 줄기가 마르지 않게끔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이제 잠깐이라면 뭐 보온덮개로 덮던가 아니면 비닐로 밀봉을 해서 잠깐 보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장기간 보관이라면 나무를 통째로 땅에다가 묻어두셔야 되는데, 덮는 흙도 메마르면 안 되겠죠. 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나무를 통째로 묻어놓는 게 나무의 보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봄에 식재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좀 예민한 아이들은 퇴비를 가능한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식재하실 때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많이 활용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단풍나무를 흐르는 물에 담굽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말씀드리기를 흐르는 물에 하루 정도 담궜다가 심으시라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나무를 이제 옮겨 심을 때는 냇가를 찾습니다. 흐르는 냇가를 찾아서 냇가에다가 뿌리 부분을 담가요. 뿌리 부분을 담가서 보통 이제 저녁 때 냇가에다 넣어놓고요.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식재를 하면 활착률이 훨씬 더 좋고 싹이 더 잘 납니다. 그래서 물올림을 해서 심으시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전문가들이 보통 할 때는 시기가 늦었거나 토양이 땅이 너무 메마른 건조한 상황이거나 할 경우는 보통 일주일까지도 냇가에 담궈놨다가 심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물을 올린 다음에 심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잘 사는 거고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받아놓은 물로 하시면 물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있는 물을 먹는 거고 그 뿌리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담그시는 것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